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고유의 바다 최종 예고편을 본 중국판 유튜브 비리비리에 올라온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유튜브도 없고 넷플릭스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구를 바탕으로 자신들만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유튜브를 대체할 수 있는 비리비리라는 중국판 유튜브를 만들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은 북한보다 폐쇄적이지 않아서 차단은 하되 음지 활동은 비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과 지옥이 유행할 때도 많은 이슈를 중국에서 따라하고 불법적으로 유통시켜 많은 중국인들이 보며 세계 유행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은 참 외로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경제력은 세계 G2에 해당하지만 세계 유행과 트렌드는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들이 최고다라고 스스로 자화자찬을 해보지만 어느 한 나라도 중국의 문화나 경제를 인정해주거나 바라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비리비리에 올라온 고유의 바다 예고편 댓글을 봐도 이 중국인들의 심리적 갈등이 많이 보입니다. 항상 대국이라 말하지만 자신들보다 발전된 문화를 선보이고 있는 한국의 한류를 인정하자는 속내와 그것을 부인하는 겉모습의 충돌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넷플릭스 고유의 바다를 본 중국 비리비리를 이용하는 중국 네티즌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악마와 이상한 사람들로 영화를 만드는가? 우리는 태양계를 벗어나 떠도는 지구를 다르게 촬영하지 않았습니까? 욕은 좋은데 지금 여론이 그래봤자 욕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 우리는 매일 심각하게 세뇌되고 비난과 소문으로 나타납니다. 아는 사람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영화 산업에서 중요한 것은 한두 편의 우수한 작품이 아니라 그 이상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다. 이 능력이 바로 10번째 상영관이 이야기하는 영화 산업화다. 최근 몇 년간의 작품으로 볼 때 한국은 초기에 영화 산업화를 실현했다. 왜 많은 사람들은 한국인이 우주 영화를 그렇게 고급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할까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주를 주제로 한 영화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촬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랑지구는 최근에 불과합니다. 중국과 미국은 위성, 승무원을 발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우주 영화를 만들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우주기술, 공학적 축적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항공 우주기술은 1970년대가 되어서야 지금 수준에 이르렀고 이것은 여전히 러시아의 도움이 나은 산물이기 때문에 한국을 조롱할 수 없다. 자, 위로하지마. 문화면에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잘해요. 나는 나 자신을 자화자찬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비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국이 달에 착륙하기에는 너무 공상과학 소설입니다. 나는 영화를 기대하고 있고 나는 다른 많은 한국 영화, TV 드라마를 좋아하지만 여전히 경계해야 합니다. 한국의 문화 침략, 특히 지난 20여 년 동안 유럽과 미국 국가의 문화 침략은 우리에게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권과 자유를 꿰뚫어보자. 그래, 하지만 많은 아시아 국가에 속한 한국과 일본은 우리가 공부해야 할 대상이며 방심해서는 안 된다. 솔직히 한국 영화 보기 싫은 사람 있어?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별로 좋지는 않지만 중국 작품의 90% 정도는 됩니다. 우주의 중심은 남한인데 달에 착륙시키다니 정말 부끄럽다. 한국이 중국의 동양문화 수출을 맡고 있는 동안 중국은 많은 장르 촬영에 성공했다. 한국이 곧바로 같은 장르를 따라했고 미국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 때문에 같은 장르의 중국 영화는 수출하기 어려워졌다. 넷플릭스는 그의 영화와 텔레비전에 대한 투자의 많은 부분을 한국에 투자했습니다. 미국에서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의 시즌을 촬영하는데 5천만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지만 한국에서는 1,000만 달러 정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기세가 정말 매서워요. 한국의 영화 텔레비전 작품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입니다. 남이 우리보다 낫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까? 로켓 발사 기술 없이 달에 SF 영화를 만든 세계 최초의 국가다. 부산 히로인, 킹덤 히로인, 오징어 게임 101번, 우주 SF 좀비 게임을 상영? 또 넷플릭스다. 넷플릭스는 한국 영화와 텔레비전 산업에 얼마를 썼을까?
지금 치명적인 문제는 돈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이처럼 거대하고 효율적인 영화 산업을 구축한 곳은 미국뿐이며 그 핵심 사상은 서구 문화, 특히 자본주의에서 파생된 신자유주의와 휴머니즘이다. 가치체계도 같은 것을 성취했습니다. 한국이 이 가치체계에 집착하여 서양의 서사에 순응하고 동아시아적 특성을 통합한 영화를 많이 만들고 미국의 홍보제도를 이용하여 폭발할 수 있는데 중국 영화가 서양의 서사에 집착할 수 있을까? 중국의 문화적 가치를 미국의 가치 틀에 붙일 수 있을까? 따라서 국내 산업의 성장 실패는 돈과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넷플릭스는 한국을 얼마나 좋아할까? 넷플릭스의 축복으로 한국 영화와 텔레비전의 급속한 발전을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영화와 TV 드라마의 품질 격차가 육안으로 보이는 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너무 작은데 인재들이 안타깝다. 넷플릭스는 예산이 매우 낮지만 여전히 한국인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재가 점점 더 포괄적이고 제작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는데 이제 애니메이션만 남았다. 넷플릭스 한국 최초의 애니메이션이 기대된다. 한국이 뭔데 우리가 새끼손가락으로 그들을 쓸어버렸고 숨 한 번으로 사라지게 하고 발을 구르면 미국과 일본이 전멸을 할 것이다. 굿가인 넷플릭스야. 이 작품은 정말 풍부하다. 한국의 영화와 TV 테마를 따라가지 못할 것 같다. 두렵다. 한국은 우주항공을 만들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지만 영화를 만드는데 손재주가 있다. 중국에서 영화를 만드는 것은 현실과 반대입니다. 넷플릭스 올해 한국의 도약. 댓글이 영화보다 재미있다. 한국은 더 이상 소위 리틀 중국 시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스토리텔링이 꽤 좋은데 한국 SF는 아직 안 봐서 기대가 됩니다. 영화 작품은 현실과 같지 않고 예술 작품은 현실과 같지 않다. 현실에서 좋은 것은 물건이 아닐 수 있고 현실에서 좋은 것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남의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모두들 촬영으로 기억하게 하되 우리 내부 예능은 아직 지하 18층의 밑바닥에 있다. 한국은 아시아 시장을 이룬 후 인터넷을 받아들이고 글로벌 시장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를 찍는데 그것도 다 스릴러예요. 아 부럽다. 중화권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영향력을 언제쯤 되찾을 수 있을까? 이 영상 내용만 봐도 특수효과 정말 잘 나왔어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한류가 막강하긴 한 것 같다는 느낌이 이번 중국인 댓글에서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 한류를 질투하는 댓글들이 일본보다 많았던 중국이 이제는 거의 5대5 비율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의 힘은 대단합니다. 계속해서 한류의 물결이 강해지다 보면 나머지 반의 중국인들의 자존심마저 무너뜨리는 날이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